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 장도 우리 시장 정말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2시가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하락으로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좀 쉬어갈 때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쉬긴 해야죠. 네. 100m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시장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다만 이럴 때 대장주들 약간 쉬어갈 때 또 개별 종목들은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이런 시장대로 이 성격에 맞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도 다양한 아이디어 모아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2시 접어들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중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 흐름 보실까요? 코스피 현재 0.4%대 하락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2606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2640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외국인들 15거래일 연속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매수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64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갔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막상막하 막상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4%의 급등 보였고요. 오스템임플란트 최근 좋습니다. 8%, SK이노베이션 7%, 그리고 대웅이 18%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셀트리온 제약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였고요. 현재는 상한가 풀렸습니다. 23.74% 강세권 움직임 17만 원 선 현재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도 최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어제 8%대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이 중국에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 나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4%대 상승 보여주면서 52,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10%의 하락이고요. 위메이드가 10% 하락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YBM넷, 녹십자, 그리고 티웨이 항공까지 각각 6%, 5%, 그리고 12%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이 기대작이었죠. 미르4가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세, 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인데요. 현재 10%가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네요. 43,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교육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YBM넷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원 선에서 오늘 지속적인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1,500원 선 등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매력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셀트리온 제약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오늘 그야말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 자제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그 YBM넷이나 코로나 치료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다르다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만약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성공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입니다. 근데 반대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이 실패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치료제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베팅을 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한데 이러한 그 베팅의 영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특정 기업이 버는 실적, 특정 펀더멘탈이 있는데 이 펀더멘탈과 기본적으로 업황을 분석을 해서 이 업황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 저평가 고평가 여부는 이 셀트리온의 yes or no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셀트리온 제약을 이 임상 성공 여부를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맞다 틀리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 답변을 드리겠고, 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서 이 유동성들이 실적 장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일부 그 반도체 주식들이나 전기차 종목들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확신할 수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베팅하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저평가될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성패 여부에 달려있는 종목들 접근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와 전기차주 같은 이 실적주에 대한 좀 눈높이를 키우자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그럼 마카 종목에서 YBM넷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YBM넷도 접근 금지 주시겠네요. 네,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YBM넷이 올라왔던 이유는 이 국내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교육이라든가 근무가 원격 교육 또는 원격 근무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일 동안 하락한 이유는 이 확진자 수는 증가하지만 2단계 격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론더 뉴스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확진자 수 증가 폭이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뭐 20명 이렇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증가되는 폭의 함수가 커져야지 상승 전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또는 2단계 격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음 2.5단계에 대한 격상이 논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YBM넷이 이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이 내추럴 플레이보다는 내가 만약 이런 그 경기 민감주나 코로나의 피해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치 차원에서의 접근은 유효하겠지만 내추럴 베팅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시라라고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뽑아온 오늘 두 종목은 모두 다 접근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희권 차장님의 관심주, 실적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가 시젠과 함께 진단키트 종목인데요. 진단키트가 왜 실적주냐라고 첫 번째로 고민을 하실 거고요. 의문을 가지실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진단키트는 끝이 아닌가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는데 끝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먼저 실적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일 단위로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월별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월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동사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3분기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는 그 3분기를 뛰어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다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마찬가지죠. 이탈리아에 대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데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만약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진단키트 필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또는 치료제를 접종하고 나서 내가 과연 면역력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중화항체 형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화항체가 형성되면 내가 면역력이 생겨나는 거고요. 또는 중화항체가 형성이 안 된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키트가 중요해지는데 이 같은 중화항체 키트는 향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대되면 될수록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진스크립트와 함께 중화항체 키트를 개발 중에 있는데 미국의 진스크립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화항체 키트를 개발을 성공했고 FDA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진단 키트 내에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CJ는 PCR을 통해서 중앙체 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데 바디텍 매드는 PCR 진단이 아닌 면역 진단, 항체 또는 항원 진단이기 때문에 중앙체 키트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중앙체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져 있는데 향후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완료될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런 중앙체 키트에 대한 중요성은 대두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 지금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1,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월 11일에 한온 시스템 사자 이야기 주신 다음에 27%가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역대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는 흐름인데요. 비중 확대해볼까요? 아니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먼저 그 동사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제가 지난번 때도 짚어드렸는데 이 한온 시스템의 매출 믹스 중에서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 보통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완성차들의 평균 멀티플이 7에서 8배를 부여받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20배, 30배를 부여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믹스 중에서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멀티플 상향 요인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먼저 올라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동사의 주가를 가속화시켰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현대차, 기아차가 신고가를 가볍게 가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역사적인 PBR 밴드 가장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만약 이 현대차가 PBR 밴드 상단을 깨고 올라가면 저는 여타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겠지만 삼성전자나 SDI,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깨고 올라가는데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아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여기서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힘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차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